두 번째 노트인데요. 이 두 번째 노트에서는 조금 더 객체 지향의 그 좀 고급 내용을 좀 들여다 보려고 그래요. 그 첫 파트에서는. 그래서 첫 파트에서는 객체 지향의 설계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원리가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원리를 합쳐서 솔리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솔리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전반부에 드리고 뒤에 가서는 우리가 배우는 건 설계 패턴인데 설계 패턴 말고 엔티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엔티 패턴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가서 이 노트 후반부에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5가지 그 객체지향 원리 중에 앞에 있는 것들을 따서 앞에 있는 문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5가지가 뭐냐면은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단일 책임 원리. 그래서 클래스의 응집성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이 OCP, Open Close Principle이라고 해서 쟤는 이제 코드를 확장하더라도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해야 된다라는 게 저 오픈 OCP이고요. 그 다음에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은 이제 그 상속, Subtyping, Substitutability와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어떤 애들을 어떻게 상속을 해야 되는지, 언제 상속을 해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이라는 건 인터페이스를 분리해라. 그러니까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즉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자바에 말하는 인터페이스와 또 다른 건데 클래스가 제공하는 공개 메소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클래스가 제공한 공개 메소드는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 있는데 요거는 의존 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의존 관계를 뒤집어라 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5가지 원리 중에 한 첫 2개만 오늘 좀 살펴보고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단일 책임 원리,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입니다. 그래서 앞에 썼나? 이 로버트 마틴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용어인데 그 사람이 정의한 짤막한 그 영어 정의들이 있어요. 이 원리에.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은 Class should have only one reason to change. 그러니까 클래스를 변경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클래스는 한 가지만 책임지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책임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이걸 하면은 클래스는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 우리가 소프트 공학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모듈은 응집성이 높고 결합성은 낮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객체지향에서의 모듈은 클래스로 볼 수 있고요. 이 클래스는 응집성이 높아야 되고 결합성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응집성이 높다는 거는 얘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응집성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가 멤버 변수의 수. 멤버 변수가 많으면 응집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래스 이름이 복잡해. 그러면 이 이름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student 뭐 이렇게 되면 깔끔한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름 짓기도 이상하고 그러면 응집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메소드가 많아요. 클래스가 커. 그러면 얘도 응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야 돼.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봤는데 여기에 급여를 계산하는 응용에서 급여를 계산하는 게 주 목적인 응용에서 직원을 나타내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 일반적인 게터 세터 빼고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냐면은 급여를 계산하는 메소드가 있고 DB에 직원 정보를 저장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수정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나요?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수정을 해야 돼요?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면 첫 번째 메소드를 바꿔야 되죠. 두 번째로
DB의 레코드나 그 레코드, DB 설계가 바뀌면은 또 저것도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사용하는 DB가 바뀐다든지, 그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바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여기에 있어야 될 애는 뭐예요? calculate pay는 여기에 있고 write to DB는 DB와 관련된 모듈로 옮겨가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employee를 받아서 employee를 저장하는 코드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봤는데 얘를 어떤 경우에 수정을 해야 되지? 근데 여러 경우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있을 게 아닌 거예요. 얘가 주로 왜 만들었냐, 이 클래스의 핵심은 뭐냐?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면 그거와 관련된 것만 여기 있고 얘를 이용하는 것든 활용하는 거더라도 여기에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is a place for everything and everything should be in its place. 모든 거에는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될 거고요. 이 SRP와 관련해서 또 많이 언급되는 얘기가 클래스를 포켓 나이프처럼 만들지 마라. 포켓 나이프는 저런 거죠. 너무 많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고 그 일을 잘해야 된다. 클래스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 영어로 적어놨지만 그런 것들을 잘 느낌을 받아들이면 내가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짧게 걔를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만 충실하게 여기에 정의된 모든 메소드는 그 일과 관련된 메소드만 있어야 되고 그 외의 메소드들은 그것이 있어야 돼. 더 올바른 위치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OCP. Classes should be open for extension but closed for modification.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만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 말은 쉬운데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뭔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말고 확장해라. 이거 쉬운 건 아닌데 객체 지향으로 잘 설계를 해놓으면 특히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설계 패턴을 이용해서 잘 설계를 해놓으면 OCP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클래스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상속과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지 않고요. 나중에 우리가 장식 패턴, 방문자 패턴 이런 거 배울 텐데 저런 걸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그 클래스가 제공한 기능을 확장해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속 포함 관계. 근데 이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없으니까 얘를 상속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상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포함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공통 리모컨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죠.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가 코드 중복 없이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고 더 중요한 장점은 포함 관계는 뭐예요? 동적 관계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유지하는 객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지하는 객체를 바꾸면 그 클래스의 기능이 또 어떻게 돼?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더 훨씬 유연한 방법이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클래스, 아까 응집성에 문제가 된 클래스들도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OCP와 관련해서 이제 또 많이 언급되는 게 요 얘기입니다. 모자를 쓰기 위해서 뇌수술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 간단한 확장을 위해서 기존 코드를 수정하면 안 돼요. 그 기존 코드를 수정하면은 걔만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뭘 수정해야 될까? 걔를 의존하고 있는 다른 클래스들도
함께 수정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으로 어떤 새로운 걸 추가를 할 때 수정 없이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것들을 확장할지를 예측해가지고 코드를 설계해 놓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만들지 않더라도 확장을 잘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OCP를 보여주는 예제인데 뭐 OCP를 꼭 객체지향에서 할 수 있냐? 그건 아닌데 C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C에서 할 수도 있는데 번잡하죠.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우리가 잘 코드를 만들면 정말 OCP를 한다는 걸 느끼게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1장 노트에 살펴봤던 의자전쟁 예도 그 OCP와 관련이 있는 예제이죠. 도형이 있었는데 새로운 아메바 도형 추가한다고 기존 코드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추가해가지고 응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OC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요 앞에 있는 애만 같으면은 다 포인트로 처리를 C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C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새 도형을 추가하면은 여전히 뭐가 들어가야 될까? 케이스를 수정은 불가피한 거예요. 많은 수정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코드를 손 안 대는 거죠. 손 안 대도 새로운 어떤 쉐이프가 들어오면 그냥 이대로 다 코드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OCP. LSP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두 개, 솔리드 중에 두 개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요 2장 노트를 어떻게 끝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 2장 노트를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리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는 5가지 원리를 솔리드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고요. 그 중에 2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SRP, OCP. 그래서 단일 책임 원리, 뭐 한국말로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이 2가지 살펴봤고 이제 이번에 살펴볼 원리는 LSP 원리입니다.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이라고 해서 이 원리는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상속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상속을 해야 되는지 이제 요거가 관련되어 있고요. 요 다음에 나오는 게 ISP 원리인데 얘도 비슷한 어떤 지점을 그 상속과 관련된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LSP 원리는 상속할 때마다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속을 하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다형성을 목표로 하는데 다형성을 목표로 할 때는 LSP 원리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LSP 원리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객체지향 수업에서 뭐 자바나 C++ 수업에서는 이제 상속을 하려면은 이즈의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이제 객체지향에서 상속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럼 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LSP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즈가 성립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LSP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S가 T의 서브타입이면은 그러면 T를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프로그램에서 T를 써야 되는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S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S로 대체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펫을 요구하고 있는 데가 있고 펫의 자식 클래스가 강아지, 독이 있으면은 펫을 요구하는 데는 항상 강아지로 대체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제가 상속과 관련된 설명드렸을 때 객체지향에서 그 상속과 관련해서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 클래스를 어떤 정의하는 방법들을 크게 서브 클래싱, 서브 타이핑으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상속은 서브 클래싱에 해당됩니다. 구현을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상태와 행위를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서브 클래싱에 해당되는데 이 LSP 원리는 서브 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브 클래싱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이 만족해야 된다.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 다양성을 목표로 하면은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통 리모컨을 갖고 다양한 하위 타입들을 처리할 때에는 이 LSP 원칙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 LSP 원칙 원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언어들이 보장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보장하는지는 요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어떤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냐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개 변수의 반환 타입은 매개 변수 타입은 반변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반변성. 그 다음에 메소드의 반환 타입은 공변성을 보장해 줘야 되겠고 자식 메소드가 더 많은 종류의 예외를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냐면은 나는 상위 리모컨, 상위 타입을 이용해서 하위 타입을 처리할 거예요. 다양성을 활용하기도 하는 거니까 펫을 이용해서 강아지, 고양이를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펫 리모컨을 썼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펫 리모컨을 썼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보장하면 되는데 공변성은 더 특수한 걸 말하고 반변성은 더 일반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펫숍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펫숍에서는 새로운 애완동물을 이 숍에 추가할 수가 있고 애완동물에 있는 이 샵에 있는 애완동물을 하나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펫숍을 상속받아서 고양이 숍, 강아지 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를 재정의하면서 캣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첫 번째는 펫을 캣으로 바꿨죠. 그러면 얘가 공변성이 된 거예요. 더 특수한 타입으로 반환 타입을 바꾼 거고요. 그 매개 변수 타입도 캣으로 바꾸고 있어요. 거꾸로 이 강아지에서는 반변성 개념으로 더 상위 타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반환 타입도 그렇고 이제 그 매개 변수 타입도 더 상위 타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펫숍 리모컨을 가지고 캣숍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리모컨 타입은 펫숍이지만 고양이 가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get pet을 눌렀어요. get pet. 애완동물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가리키고 있는 고양이 가게에서는 뭘 줘요? 고양이를 주죠. 그럼 고양이를 주면은 애완동물이 맞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컨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걸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애완동물을 추가를 하는데 이 리모컨에서는 펫으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펫 타입으로. 그러면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도 다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캣 리모컨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북이를 추가했어요. 그럼 돼야 되는데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매개변수 타입은 공변성이 되면 안 돼요. 더 특수한 걸로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통 리모컨을 쓸 때
이 공통 리모컨이 실제 뭘 가리킬지는 미리 짐작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위 타입을 가리키더라도 얘를 이용해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으려면은 반환 타입은 공병성이 돼도 되지만 이제 맥에벤스 타입은 공병성이 되면 안 됩니다. 반변성 쪽으로 가보시죠. 더 일반화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펫숍 리모컨으로 강아지 숍을 가리키고 있는데 겟펫을 눌렀어요. 겟펫을 눌렀더니 뭘 반환하고 있어요? 오브젝트를 반환하고 있어요. 갑자기 핸드폰을 주네?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변성이 이제 공변성은 돼도 더 상위 타입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경우 독시업을 봅시다. 이제 애드패스를 하는데 패스로 집어넣고 있죠. 패스로 이제 리모컨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패스로 집어넣으면 강아지도 넣을 수 있고 고양이도 넣을 수 있고 모두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뭘 받고 있어요? 오브젝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오브젝트로 받으면 문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 리모컨 요 타입으로 썼을 때 패스를 전달하는데 그거보다 상위인 오브젝트로 받고 있어요. 그럼 문법적으로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뭘 요구할까? 재정의할 때. 맥에벤스 타입들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들은 그걸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일치. 그래서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반환 타입은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특수한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개 변수는 공변성도 안 되고 반변성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LSP가 될 수 있게끔 언어에서 막 보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되어 있는 객체지향 언어이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 C++는 저 공변성도 제공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죠. 자바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게 원래 객체지향에서는 공병성을 제공해야 맞는 건데 제공을 못했죠. 못했지만 지금은 언어들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와 자바, 파이썬은 뭐 재정의하는데 그런 걸 뭐 엄격하게 뭔가 하진 않으니까 논외로 하고 C++와 자바만 보면은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치를 요구하고 반환 타입은 공변성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정의하는 메소드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 측면에서 보면 C++는 지원하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볼 때 이 리모컨을 부모 리모컨을 갖고 자식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리모컨에서는 A 예외, B 예외를 발생한다고 했는데 눌렀더니 C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래서 예외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에 없는, 부모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는, 기대하지 않은 예외를 발생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C++는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바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책 예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요. 자바는 예외를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좀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는 책 예외의 경우에는 저거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강건성을 더 중시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들어놓고 특히 책 예외는 뭔가 강제화라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문법적으로는 저 객체지향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재정의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접근 권한입니다. 접근 권한. 재정의할 때 부모는 퍼블릭이었는데 내가 뭐 프라이빗 바꾼다든지 프로텍트인데 퍼블릭을 바꾼다든지 접근 권한을 재정의하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C++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고 하지만 자바는 더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텍트를 했는데 프라이빗을 바꾼다든지 퍼블릭이 있는데 프로텍트를 바꾼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강화를 해요. 이것도 리모컨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그림은 안 들어왔는데 그림 제가 자바 교재에는 나오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는 프로텍트드였는데 자식은 퍼블릭으로 재정의했어요. 한쪽은 퍼블릭인데 프로텍트를 바꾼 거예요. 그럼 이쪽은 접근 권한을 더 강화한 거고 이거는 약화시킨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부모 다양성이니까 부모 리모컨을 갖고 있어요. 누를 수가 없습니다. 프로텍트드니까. 그러니까 누를 수 없다고 생각합시다. 누를 수가 없는데 원래는 뭐야? 누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누를 수가 있는데 누르면 어떻게 돼? 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확실히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자바는 이렇게 하는 거를 문법적으로 체크해서 못하게 해줘요. C++는 제한이 없는데 못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돼요. 근데 이거는 돼도 물론 프로텍트이면 얘를 못 부를 수 있는데 못 부르잖아요.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 내가 얘를 부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쪽 리모컨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얘로는 못하는 거예요. 얘가 할 수 있게 바꿔놨지만 할 수 있게 바꿔놨다고 해서 부모도 그걸 허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허용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물론 얘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할 수 없으니까 얘는 허용하고 얘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똑같이 퍼블릭은 퍼블릭으로 재정의를 많이 하는데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자바 공부할 때 많이 보셔야 되냐면은 오브젝트의 클론이라는 메소드, 복제할 때 쓰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메소드가 프로텍티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쓸 때 퍼블릭으로 바꿔가지고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 장치가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바 할 때는. 어쨌든 자바는 조금 더 어떤 우리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게끔 문법적으로 많이 체크를 해주고 C++는 그런 걸 체크를 좀 적게 해주고 파이썬은 뭐 체크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안 하게끔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문법 오류는 안 나. 문법 오류는 안 나지만 사용할 때 어떤 논리적인 오류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저런 언어들을 쓰면은 그 LSP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좀 더 신경 써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양성에서는 부모 리모컨, 부모 떠나서 더 위 리모컨을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아야 되고 문제가 안 돼야 되니까 그게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언어에서 보장을 못 해주니까. 그거는 이제 문법적인 요소이고 문법적으로 다 보장을 해주더라도 여전히 논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부분들은 컴파일러가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발자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LSP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 첫 두 개가 뭐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데,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강화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메소드의 사후 조건은 약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은 주로 매개 변수 인자값, 또 반환 타입의 값,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내가 부모 리모컨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식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썼을 때 내가 기대한 대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건데, 저게 안 맞으면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 메소드에 요런 함수가 있어요. 인트를 반환하고 인트 인자를 하나 받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뭐냐면은 인자가 양의 정수가 와야 돼요. 0도 안 되고 양의 정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조건도 반환하는 값도 항상 양의 정수만 반환을 해줘요. 이게 부모 리모컨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모 리모컨에서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뭐만 전달하겠어? 양의 정수만 전달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받아보는 값도 양의 정수가 오기를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정의하면서 사전 조건을 강화한 경우는 더 줄인 경우에 범위를 어떻게 줄였냐면은 n은 여전히 양의 정수인데 뭐만 허용하는 애예요? 얘는 짝수만 허용하는 애예요. 근데 나는 이 부모 리모컨 쓸 때 그런 사전 조건을 모르니까 홀수도 전달하겠죠. 그러면 안 맞다는 거예요. 사전 조건을 강화시키면은 재정의하게 되면 부모 리모컨을 썼을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약화된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얘는 반환값을 0보다 큰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0보다 커요. 그러면 난 기대할 때는 원래 부모 리모컨은 뭘 기대해요? 0보다 큰 것만 오는데 음수도 가끔 오는 거죠.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값이 오니까 내가 체크를 안 할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행동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는 이런 논리적인 개념들도 같은 인트 타입이라고 해서 일치하니까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기대하는 어떤 범위와 자식이 기대하는 범위가 달라지냐 같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다르면은 LSP에 안 맞는 거고 순전히 온전하게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이 리모컨을 썼을 때 그 객체를 쓰면은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불변 조건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재정의 하더라도 당연히 상위 클래스가 생각하고 있는 불변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 계좌인데 밸런스는 항상 양의 정수여야 돼. 근데 자식에서 그 밸런스 값을 음수로 바꾸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리 규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 히스토리 규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항상 객체의 상태는 뭘 통해서만 바뀌어야 돼요? 객체의 메소드를 통해서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LSP와 관련해서는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요 두 개 앞에 사전 조건, 사후 조건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렇게 원시 타입들을 우리가 인자로 받을 때 범위가 같나 다르냐, 커지냐 작아지냐. 그리고 항상 이제 LSP에서는 나는 그 객체의 리모컨을 갖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위 타입 리모컨을 처리하니까 상위 타입 리모컨을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내가 기대한 대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SP 원리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인터넷 뒤져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예제 중에 하나가 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타원과 원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객체장 얘기할 때 이스A 관계가 성립하면은 상속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처럼 직사각형을 상속받아서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즈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square is a rectangle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이 명제가 추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죠. 수학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요. 이즈의 관계를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없게 느껴져요. 그런데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은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왜 다르냐? 직사각형은 두 개의 정보를 나타내게 되겠고 두 정보를 하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은 한쪽만 늘려도 여전히 직사각형이죠. 근데 정사각형 어때? 한쪽만 늘리면은 더 이상 정사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set with set일 수 있는데 얘는 실제로는 이 두 개가 원래 필요 없어요. 정사각형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이 두 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현한 거예요. 하이트를 바꾸면 위스도 같이 바꾸는 거예요. 근데 부모 리모컨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직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눌렀는데 나는 높이만 바꿨는데 폭이 바뀌고 같이 바뀌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LSP 측면에서. 왜? 둘이 특성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모델링하면 좋냐면은 렉탱글의 상위가 쉐이프라고 하는 게 있으면 스퀘어를 렉탱글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냥 스퀘어도 쉐이프를 상속받고 렉탱글도 받는 거예요. 둘을 정사각형을 렉탱글의 하이 클래스로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세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속하게 되면은 어색해지는 거고 렉탱글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사각형이 일반적인 직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모르는데 막 조작하다 보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일어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도 렉탱글과 스퀘어가 불변 클래스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변 클래스라는 건 한번 설정된 값들을 수정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뒤로 상속받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상태는 안 변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LSP 그리고 이제 LSP가 위배됐냐 안 위배됐냐라고 우리가 이제 막 논쟁을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헷갈리고 아니면 논쟁거리가 되는 게 상속할 때 자식 클래스에 새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새 메소드. 부모에 없는 퍼블릭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 리모컨으로는 그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LSP의 위배냐? 위배가 뭐 이게 이제 고민거리인데 읽어봅시다. LSP는 부모 리모컨을 사용하여 객체를 처리할 때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부모 리모컨으로 개를 쓸 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자체는 없죠. 개를 못 부른다 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한 수많은 클래스들이 있죠. 그러면 자바 인터페이스 리모컨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 플라이어버리면 플라이 메소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플라이어버를 구현하고 있는 수많은 클래스들에는 수많은 메소드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 다 LSP가 위배되냐? 위배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 클래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클래스를 부모를 상속받아서 메소드 추가하는 게 LSP의 위배는 아니에요. 바람직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게 추가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LSP가 위배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의 새 메소드 추가는 LSP와는 무관한 것인데 이제 다형성을 활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면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 그 메소드 부르려면은 공통 리모컨 갖고는 안 되고 그 타입으로 가야지. 타입 변환을 해야 되는 거고 코딩하다가 타입 변환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왜냐하면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키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스위치문으로 따져본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SP의 핵심은 부모의 공개 메소드만 놓고 살펴보시면 돼요. 자식의 추가된 메소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공개된 메소드들이 어떻게 자식한테 제정이 돼서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보통 문법적인 것들은 언어 자체에서 그냥 케어해 주는데 언어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요. 예외처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겠고, 논리적인 건 당연히 문법적 그 언어 컴파일러가 체크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야 되는 거고, 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상속이 항상 다용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발하다 보면은 상속을 활용했지만 내가 사용하는 응용에서는 공통 리모컨을 쓰지 않고 각 객체를 항상 그 객체 리모컨으로만 써서 프로그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LSP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코드 재사용만 주로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이 공통 리모컨을 안 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LSP에 위배가 됐어요. 위배가 됐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위배를 해결해가지고 더 그 바람직한 코드로 바꿀 수 있냐, 이제 이 측면인데, 첫 번째가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형제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예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렉탱글, 스퀘어가 있는데 얘를 스퀘어를 렉탱글의 밑에 놓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놓는 거죠. 쉐이프하고. 왜냐하면 얘네 둘은 ECA는 맞지만 좀 LSP 측면에서 특성이 다르니까 같이 놓는 형태로 놓는 거고요. 자식 중 특정 메소드가 필요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으면 해당 메소드를 부모 타입에 제어하고 그것을 포함하는 하위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fly라는 메소드를 이제 여기서 빼고 양쪽으로 flying bird, non-flying bird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게끔 버드에다 fly 만들어놨으면 이제 날 수 있는 애도 있고 날지 못한 애도 있고, 이것도 지금 얘기해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LSP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설명 안 드렸는데, 재정의 하는데 부모의 메소드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일을 해. 그럼 이건 LSP 위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는 누르면 뭘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레이 에그스야. 그럼 누르면은 알을 낳는 걸 기대하는데 똥을 싸.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정의 할 때 위와 아래가 비슷한 일, 논리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포함 관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포함 관계. 포함. 이게 대표적으로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자바에서 스택을 벡터를 상속받아서 만들어 버렸어요. 벡터하고 스택하고의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나?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 물론 스택도 선형 리스트이긴 한데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벡터에는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스택엔 딱 3개만 메소드만 있으면 돼요. 픽, 푸시팝.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속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코드 중과 없이 만들려고 그러면은 포함 관계로 만들면 돼요. 벡터를 멤버 변수로 스택을 만들면은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 관계가 아니라 포함 관계로 바꿔가지고 모델링 하게 되면은 LSP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내가 벡터를 가지고 스택을 리모컨으로 쓸 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3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는 앞으로 상속을 할 때 2가지를 신경 써야 해도 이세의 관계가 맞나, 그 다음에 LSP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나 살펴보시고, 이제 만들 때에 그 LSP가 문제가 안 되게끔 잘 생각해서 체크해 줘야 될 거 체크하면서 만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원리는 ISP입니다.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분리 원칙 뭐 이런 건데,
Clients should not be forced to depend upon interfaces that they do not use.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공개하는 메소드들 또는 인터페이스로 내가 정의할 때 그 인터페이스가 선언하고 있는 메소드의 수가 너무 많으면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고 싶은데 아까 대표적인 게 그렇죠. 이 경우에는 벡터를 상속받는데 이 벡터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써야 될 거, 내가 제공해야 될 메소드는 얘는 벡터는 한 20개를 제공한다. 한 3개만 제공하면 돼. 그럼 안 맞는 거예요. ISP에도 안 맞는 거예요. LSP에도 안 맞지만 ISP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가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의 수는 많으면 안 된다는 거고 저기서도 저 메소드의 수는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공개 메소드 수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 메소드. 메소드, 프라이빗 메소드 많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상속할 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개 메소드 수가 많냐 적냐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은 항상 이 ISP 원리에 위배되지 않고 만들 수 있냐면은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하나만 선언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럼 절대 ISP에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메소드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나는 이 리모컨 갖고 처리하고 싶은데 이 버튼이 있으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버튼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까지 분리해 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인터페이스 자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붙어 있는 것들은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터페이스는 그 자바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공개 메소드, 어떤 클래스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공개 메소드 수입니다. 그러니까 ISP에서 얘기하는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에서 그 인터페이스는 자바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 같은 애들이 제공하는 공개 메소드를 우리가 그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밖에서 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위들, 그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ISP와 관련해서 이제 예제로 이렇게 만들면은 저거는 ISP의 잘못된 거라는 거죠. Living thing 했는데 eat, walk, swim, fly를 다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걸어 다니고 수영하고 날아다니지는 않죠.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ISP에 위배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거를 상속받는 애들이 나는 플라이 못하는데 플라이에 대해서 뭔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ISP에 위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eat, fly, swim, walk.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어떤 애들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먹기는 해야 돼. 그럼 eat는 living thing에 놓고 living in sky, living in water, living on land로 바꿔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fly, walk, swim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분리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씩만 됐는데 실제로 얘는 메소드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2개죠? extend, living thing 하니까 얘는 eat와 fly를 갖고 있는 애고 얘는 eat와 swim, eat와 walk를 갖고 있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분리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제 저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깨구리를 만들고 싶으면은 living water, living on land 뭐 이렇게 상속을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죠. 왜냐하면 깨구리는 날지는 못하지만 땅에서 뭔가 움직일 수 있고 물에서 수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오리는 셋 다 가능하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시면 돼요. 이게 ISP이고요. 이제 ISP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할 지점이 있는데 이제 자바가 그 자바 8부터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언만 할 수 있었는데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한 순간
이제 원래 C++에 존재하던 다중상속 관련된 문제가 자바에도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과 이제 좀 연관시키고 또 ISP와 연관시켜서 뭘 살펴보고자 하냐면 A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었어요. 그 A에는 foo라는 메소드를 선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X도 A를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Y도 구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바에서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어떤 부모 클래스 상속하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인터페이스는 거의 전부가 다 구현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의 compare t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만들기도 해요. 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은 이 A에 fu를 쓸 때 종종 봐도 같이 함께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에다가 bar을 넣습니다. 이 bar을 넣는 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 ISP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바가 필요 없는 애한테 강요하고 있죠.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를 넣는 순간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순간 X 입장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X는 이 바가 필요한 애고 Y는 필요하지 않은 애예요.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X는 그러면 이제 이 바를 필요하니까 자기에 맞게 재정해서 쓰겠죠. 근데 얘도 바는 필요 없지만 컴파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줘야 돼? 바를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자기는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 빈 메소드로 만들 거예요. 이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ISP 원리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바는 f와 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같이 쓰니까 이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ISP에 문제가 안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B를 만들어서 A를 상속받고 여기다가 바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필요 없던 Y는 뭘 해야 돼요? Y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X는 수정을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원래 수정을 해야 돼. 왜? 바가 필요하니까 바를 추가하겠죠. 바를 추가하면서 A를 임플리멘트하고 있는데 B로 임플리멘트하는 걸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B 리모컨을 쓰면은 항상 프로그램할 때 to 바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SP 측면에서 문제가 없게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새로 하나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ISP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 디폴트가 추가되니까 디폴트로 이제 넣는 거예요. 디폴트로. 그럼 디폴트로 넣게 되면은 얘는 저 A를 안 받고 B는 넣겠죠. 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바 A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요 효과를 얻고 싶어서 요 짓을, 그러니까 요 짓이라보다는 이 디폴트 메소드라는 거를 인터페이스에 추가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얘기되는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바 8이 오면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왔는데 그 변화들을 구현하다 보면은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돼. 인터페이스 뭔가 좀 추가를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추가하는 순간 기존 코드는 컴파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기존 인터페이스에 뭘 추가하면서 기존 코드도 컴파일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디폴트로 추가해 줍니다. 디폴트 추가하면은 기존 애들은 그냥 어차피 그 메소드 안 쓸 테니까 문제없이 컴파일 될 테고 새로운 애들은 새로 추가된 거를 추가해서 프로그램하고 싶으면은 그것을 재정해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한 가지 옵션이 더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디폴트는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할 때도 효과적이지만 삭제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삭제할 때도. 왜 삭제할 때도 효과적일까? 네? 아,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자바에서 반복자 클래스가 있어요.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터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has next, next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remove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remove는 거의 안 써요. 반복하면서 삭제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삭제할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지. 근데 remove를 처음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바 8 이후에 그 remove를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디폴트로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면서 리무브가 필요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리무브를 빈 메소드 내가 이터레이터를 만들면서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자바 8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돼? 디폴트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안 만들면 돼요. 난 뭐만 만들면 돼. has next와 next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 거고 나중 되면 그거 없어도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음으로써 뭔가 이제 새롭게 만든 애들도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삭제할 때도 효과적이 있다. 실제 삭제는 아니지만 디폴트로 바꿔놓음으로써 필요 없는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항상 ISP의 극단은 늘 하나씩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 얘는 뭐가 문제예요? A, 후와 바가 동시에 있는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함수에서 코딩할 때 이 객체에 대해서 후도 부르고 바도 불러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려는데 ISP를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 있는 애 하나, 바 있는 애 하나 만들면 같이 있는 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는 애들은 어떻게든 묶어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의 초이스는 ISP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한 형태이고 요거가 싫으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여지는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ISP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